우리가 한 프로그램을 만들 때 하나의 클래스만 만들지는 않겠죠. 그래서 여러 개의 클래스들을 이제 정의해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될 텐데, 이 클래스들이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다른 클래스들과 특히 그 클래스의 객체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아우르는 개념이 의존 관계입니다. 의존 관계. 그래서 한 클래스를 구현할 때 다른 클래스를 사용하면 이 클래스 간에 또는 이 클래스의 객체들 간에 어떤 관계가 있다는 것이고, 그 관계를 아우르는 개념이 의존 관계라고 합니다. 자바의 예를 보면 여기에 이제 가능한 그 관계들을 모두 나타내 봤는데, 여기에 이제 보면은 A는 지금 B를 상속하고 있고요. C와 D라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멤버 변수로 E라는 클래스의 객체를 유지하고 있고, 후에서는 F라는 클래스의 객체를 인자로 받고 있고, 바에서는 내부적으로 G 타입의 객체를 생성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 클래스를 구현할 때 여러 개의 다른 클래스들을 사용하게 되겠고, 이 경우에 A는 B, C, D, E, F, G에 의존한다고 얘기합니다. 한다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만약에 B, C, D, E, F, G가 바뀌면 A도 수정을 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정을 꼭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의존하는 클래스를 수정하게 되면은 그 A도 이제 수정이 필요할 수가 있겠고, 그런 면에서는 의존 관계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까요? 적을수록 좋겠죠. 그래서 의존 관계는 적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클래스를 정해 보고 내 클래스가 얼마나 다른 많은 클래스들을 사용하는지, 꼭 필요한 건지 이런 것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의존하는 클래스가 구체적인 클래스이면 이 의존 관계가 조금 더 단단하다 그래요. 느슨하지가 않고 더 단단하다. 여기서 구체적인 클래스라고 하는 거는 객체를 생성할 수 있는 클래스를 말해요, 보통. 추상 클래스다 그러면 객체를 생성할 수 없는 그런 클래스를 말하고요. 의존하더라도 구체적인 클래스 대신에 추상 타입에 의존해야 된다. 여기서 요 구체적인 클래스들은 여기에 있는 클래스과는 관계가 아니라 요 EFG를 쓸 때에는 EFG를 쓸 때에는 걔네들은 추상 타입이야 더 효과적이다. 왜냐하면 여기에 예를 들면 제가 많이 쓰는 예제가 pet, dog, cat 이런 개념입니다. pet이라는 클래스가 있고 이 pet을 상속해서 강아지, 고양이를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pet을 받는 것과 dog을 받는 건 차이가 있습니다. 펫을 받으면 이 클래스는 강아지를 인자로 받을 수도 있고 고양이를 인자로 받을 수도 있지만, 만약 이 F가 강아지면 뭐만 받을 수 있어요? 강아지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의존하는 클래스는 6개인데 실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클래스는 6개가 아니라 7개가 되는 거죠. 8개. 뭐 이렇게. 그래서 의존하더라도 불가피하게 의존하더라도 조금 더 유연하게 코드 수정 없이 다른 클래스들과 또다시 상호작용하고 싶으면은 구체적인 클래스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추상적인 클래스에 의존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코드를 수정하지 않고 내가 필요로 한 또 다른 클래스와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클래스와 의존 관계를 맺으면은 코드를 수정하지 않고는 못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의존 관계는 일방향이어야지 양방향이면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A가 B에 의존하고 B는 A에 의존한 이런 형태가 안 좋은 거예요. A는 B에 의존하고 B는 C에 의존하는데 C가 다시 A에 의존해. 이런 것도 좋은 형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존 관계는 한쪽 방향으로만 가야 되겠고, 의존하더라도 이제 그 추상 타입에 되는 거고, 얘네들은 이 클래스간 관계 나타나는 여기 상속이나 구체화는 얘네들을 바꾸고 싶으면 코드 수정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애들은 코드를 수정하지 않고도 추상 타입에 마냥 의존하면은 그렇습니다.
물론 여기서 new G라는 순간 이 G는 구체적인 클래스예요. new G 한다는 거는 객체를 생성한다는 거잖아요. 구체적인 클래스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요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어떤 측면에 보면은 A 클래스라는 측면에서 살펴봤잖아요. A가 얼마나 다른 많은 클래스와 의존하고 있는지 살펴봤는데 거꾸로 A를 의존하고 있는 애는 몇 개나 되는지 이것도 우리가 나중에 살펴볼 필요는 있어요. A를 의존하는 애들이 20개, 30개 된다. 그것도 좋은 건 아니죠. 한 클래스를 의존한 클래스가 너무 많아도 안 좋고 한 클래스가 또 다른 많은 클래스를 너무 많이 의존하는 것도 설계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내 클래스 간 관계, 객체 간 관계가 잘 설정되어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거고 이 우리가 배우게 될 설계 패턴들은 요 관계들을 어떻게 잘 맺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어떤 힌트를 주는 게 설계 패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객체 간 관계, 클래스 간 관계로 크게 이제 나눠지게 되는데 의존 관계는 이제 객체 간 관계는 동적 관계예요. 동적 관계. 왜냐하면 우리가 뭐 의존하다가 이 객체에 의존하다가 진행하다가 또 다른 애를 의존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서 게임하는데 이 캐릭터가 현재는 무기로 총을 쓰고 있어요. 근데 나중에 총이 실탄이 다 떨어져 가지고 버리고 칼을 들였다. 그러면 현재 의존하는 그 무기는 이제 총이 아니라 칼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객체 간 관계는 내가 의존했던 그 객체들이 수시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프로그램 진행되면서. 그런데 그 반면에 클래스 간 관계는 아까 봤던 요 관계는 프로그램 내에서는 고정되는 거죠. 코드를 수정하지 않으면 안 바뀌어요. 그래서 클래스 간 관계는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정적 관계라고 그럽니다. 정적. 객체 관계는 동적 관계. 그래서 나중 되면 어떤 설계 원리가 있냐면은 상속보다는 포함 관계를 선호해라 라는 설계 원리가 있습니다. 그 이유도 상속은 고정된 관계이고 정적 관계이고 그 포함 관계는 객체 간 관계이니까 동적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가 되겠습니다. 이 객체 간 관계는 크게 사용 관계와 포함 관계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사용 관계는 논리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살펴보는 거예요. 얘가 어떤 행위를 하기 위해서 또 다른 객체가 필요해. 그럼 사용 관계입니다. 포함 관계는 주로 이제 논리적인 측면에서는 전체 부분 관계. 사람이 있고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있으면 사람의 안에 이제 눈, 코, 입이 있는 거죠. 그러면 걔는 전체 부분 관계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논리적인 전체 부분 관계가 아니더라도 코딩을 조금 더 수월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애지만 내가 계속 사용하기 때문에 그 멤버 변수를 유지할 수 있어요. 아까 얘기한 요 무기 같은 경우에는 캐릭터의 포함 관계로 멤버 변수로 무기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함 관계는 무조건 물리적인 개념으로 이제 멤버 변수로 다른 객체를 유지하면은 그 이유와 상관없이 얘가 논리적으로 사용 관계인지 전체 부분 관계인지 상관없이 포함 관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관계는 객체간 관계는 사용 관계인 동시에 포함 관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관계들을 어떻게 맞는지 보는 거고요. 클래스간 관계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정적 관계입니다. 정적 관계라는 건 코드 수정 없이는 못 바꿔. 못 바꾸는 거기 때문에 신중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고요. 객체 제한 개념에서는 클래스간 관계를 크게 전문 용어로는 두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서브클래싱, 서브타이핑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게 되겠고요. 서브클래싱은 한 클래스의 구현을 재사용하는 거예요. 또 다른 클래스가. 그러면 서브클래싱이라고 그래요. 근데 서브타이핑은 한 클래스의 구현 내용을 재사용하지 않고 겉모습만 똑같게 만드는 거를 이제 서브타이핑이라고 그래요. 서브타이핑. 개념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C++를 예를 들어 보면 C++에서는 클래스 간 관계로 상속 관계라는 게 하나만 존재해요. 그럼 이 상속 관계는 어디에 해당되냐면 서브 클래싱에 해당돼요. 기본적으로는 서브 클래싱.
왜냐하면 내가 B인데 A를 상속하면 A에 있는 모든 멤버 변수와 접근 제어가 되는 모든 메소드는 다 내가 갖게 되는 거예요. B가. 자동으로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태 행위 구현을 내가 물려받기 때문에 서브 클래싱에 해당이 됩니다. 서브 타이핑은 이제 그와 달리 겉모습만 하는 거고요. 대표적인 예로는 이제 인터페이스, 자바에 있는 인터페이스는 서브 타이핑에 해당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인터페이스를 구현한다고 해서 코드를 물려받는 건 아니고 똑같은 메소드를 만들어야 될 의무만 갖는 거죠. 그러면 똑같이 나도 똑같은 인터페이스 구현하고 있으면 쟤랑 나랑은 똑같은 메소드를 가지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서브 타이핑이 되면은 B가 A의 서브 타입이면 A 타입을 기대하는 어느 곳에서나 B를 쓸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고요. 그거를 substitutability, 대체 가능성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속을 하더라도 문법적으로는 대체 가능성을 제공해 줍니다. pet, dog 있으면 pet이 필요한데 강아지를 가져다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건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상속하는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다형성이라는 거예요. 다형성. 아직 다형성이 안 나왔는데 다형성이라는 거는 어떤 변수가 뭘 가리키는지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 행동하는 거예요. 이 변수가 강아지를 가리키고 있으면 강아지에 맞게 행동을 하게 되겠고 고양이를 가리키고 있으면 고양이에 맞게 행동한다. 이게 다형성이라는 거고요. 상속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다형성을 이용하기 위한 거예요. 펫이라는 타입 가지고 강아지도 처리하고 고양이도 처리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어떨 때는 이 상속이 다형성을 목적으로 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다형성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뭐만 해? 코드만 그냥 낼름 재사용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대체 가능성이 제공이 안 돼도 돼요. 그래서 C++는 일부러 그걸 위해서 상속 접근 제어라는 걸 제공합니다. 그래서 프라이빗으로 내가 상속을 한다든지 프로텍티드로 상속하게 되면은 대체 가능성이 제공이 안 돼. 근데 뭐는데? 코드는 내가 물려받는 거예요. 하지만 객체 지향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그럴 경우에는 상속하는 것보다는 뭘 하는 게 나아요? 포함 관계로 유지하는 게 더 맞는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포함 관계로 우리가 유지하더라도 필요한 코드들을 호출해서 사용할 수가 있죠. 물려받아서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그 객체를 유지하면은 그 객체에 유지되어 있는 코드들을 호출해서 내 메소드들을 구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다양성이 목적이 아니라면 굳이 상속하기보다는 뭘 하는 게 나아요? 포함 관계를 이용하는 게 더 올바른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렇게 상속에는 서브클래싱, 서브타이핑이고 C++는 서브클래싱만 제공을 하고 있고요. 문법적으로는 자바는 서브클래싱이라는 것도 있고 서브타이핑이라는 개념도 인터페이스 통해서 뭔가 비스무리하게 제공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상속이라는 측면에서 좀 언어별 특징을 잠깐 소개를 하면 C++는 상속만 지원하되 다중상속을 지원합니다. 다중상속이라는 거는 내가 하나만 아니라 여러 개의 부모로부터 코드를 물려받을 수가 있고요. 여러 타입이 될 수도 있죠. 자바는 상속은 단일 상속만 돼요. 부모가 하나밖에는 없어요. 하나밖에는 없고 대신에 인터페이스라는 게 있는데 인터페이스는 하나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만큼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파이썬은 상속 관계를 제공하고 다중상속을 할 수 있지만 얘는 상속을 안 해도 다형성이 돼요. 오리 타이핑이기 때문에 메소드만 가지고 있으면 이게 상속 관계가 아니어도 문제가 없어요. 어떤 인자를 받는데 그 안에서 워크라는 걸어다니는 메소드를 호출해. 받은 인자에 대해서. 그러면 무슨 상속 관계가 없어도 그 객체가 워크라는 똑같은 메소드만 가지고 있으면 파이썬에서는 동작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오리 타이핑이라는 거는 오리처럼 걸어다니면 오리다라는 거죠. 무조건. 상관없다는 거예요. 뭐 이게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파이썬은 객체 지향 언어하고는 좀 거리가 멀다. 특히 그 오리 타이핑 때문에.
그 오리 타이핑을 다른 말로는 동적 타이핑이라고도 그래요. 고정되어 있지가 않고. 그러면 코드를 통해서 조금 이 관계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어떻게 나타나는지. 가장 우리가 많이 쓰는 관계는 객체 간 관계이고 그 중에서도 사용 관계입니다. 그리고 멤버 변수를 유지하지 않고 어떤 관계를 맺어서 다른 객체를 쓰면은 무조건 다 사용 관계예요. 예를 들면 이처럼 다른 클래스의 객체를 인재로 받아. 그러면 이 차일드 객체는 씻을 때 수건을 쓰는 거예요. 뭐 이렇게 되는 거고, 이 카메라는 객체는 take picture 할 때 picture라고 하는 객체를 생성해서 쓰고 있죠. 그래서 사용하는 거예요. 여기 관계이고요. 근데 예를 들면 여기서도 이 수건을 씻을 때만 쓰지 않고 뭐 잘 때도 쓰고 뭐 여러 가지 쓴다. 그래서 번거롭다. 매번 인자로 전달하는 게. 그러면 이 사람의 수건이 따로 있으면 그 수건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멤버 변수를 유지할 수 있죠. 그러면 멤버 변수를 유지하는 순간 이 관계는 포함 관계인 동시에 사용 관계가 되는 그런 거고요. 뭐 그게 뭐 중요한 건 아니고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모델링이 된다는 거고, 내가 개발하려는 응용에서 이 의존 관계들이 어떤 관계인지를 잘 보실 필요가 있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따라서 어떻게 코드로 나타날지가 좌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요. 객체가 다른 객체를 멤버 변수로 유지하면 그 이유와 상관없이 무조건 다 포함 관계라고 하고요. 논리적으로는 전체 부분 관계, 부분 전체 관계일 때 포함 관계로 많이 모델링 하게 되겠고요. 이 부분 전체 관계, 아니 전체 부분 관계를 우리가 세부적으로 또 나누게 되면 집합이라는 개념과 복합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이 더 강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복합이라고 하는 거는 얘가 그 부분이 전체가 없어지면 부분도 없어지는 거예요. 전체가 없어지면. 그런데 집합은 전체가 없어져도 부분은 계속 남아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게 언어에 따라서는 중요할 때가 있고 언어에 따라서 별로 중요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집합인지 복합이든지 언어에서 구분 안 하고 쓸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C++의 경우에는 딜리트를 동적으로 생성된 애들을 누군가는 반납해 줘야 되겠죠. 그럼 그 반납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냐? 이 복합에서는 반납의 책임을 전체가 갖고 있는 거예요. 빌딩을 딜리트하면 빌딩이 유지하고 있는 방들도 동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면 딜리트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계들을 하면 되겠고, 부분 전체 관계가 아닌데 멤버 변수를 유지하면은 연관관계라고 하고요. 이런 포함 관계에서는 다수성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어떤 관계냐? 1대 다냐, 다대 다냐, 뭐 이렇게. 빌딩은 방을 하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 갖고 있을 수 있죠. 근데 이제 여러 개를 갖고 있는 순간 또 뭐가 여기에 그 인볼브 되냐면 자료 구조가 이제 필요하겠죠. 얘는 어떻게 유지하지? 방을 리스트로 유지할까? 층별로 유지할까? 뭐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개를 유지하는 순간 그걸 모델링 어떻게 할지를 살펴봐야 되겠고, 다대다처럼 되게 그 관계가 복잡해요. 그럼 복잡하면 이거 설계를 잘해야 돼요. 설계를 잘 못하면은 데이터가 어떻게 되겠어요? 중복해서 나타나요. 다대다면 여기도 나타나고 여기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코딩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관성을 유지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이런 식으로 관계를 나타내는 클래스를 별도 만들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얘와 얘가 다대단 과학이야. 다대다. 학생은 여러 개의 과목을 수강할 수가 있고, 또 한 과목도 여러 번 수강할 수가 있고요. 과목은 열 때마다 여러 학생들이 수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관계를 잘 나타내려 그러면은 각자에다가 각각 나타나면 이제 중복돼서 나타나겠죠. 그러면 안 좋아. 그래서 그럴 때는 관계를 우리가 모델링 할 수 있는 클래스를 별도 만들어서 얘도 얘를 참조 형태로 유지하고 얘도 얘를 참조 형태로 유지하면은 이제 중복돼서 유지하지 않고 한 곳에 데이터를 한 번만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집합복합 개념은 이제 어디서 생성하고 누가 소멸하냐, 뭐 이런 개념으로 조금 차별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포함 관계라는 게 또 어디서 어떤 역할을 하냐 하면은 우리가 C에서 함수, 또 C가 아니든 어떤 언어에서 함수를 만들다 보면 함수가 이만큼 길어졌어요. 그럼 좋아요? 함수가 이렇게 긴 거는 그 코드 냄새라 그래요. 안 좋아. 그래서 이 함수가 이렇게 길면 막 쪼개요. 모듈화를 해요. 여기서 부분적으로 막 수평적으로 나누기도 하고 어떤 기능을 쪼개내서 나오고 막 이렇게 모듈화를 합니다. 그래서 모듈화를 해서 함수의 응집성을 높이고 또 코드들이 여기서만 쓰이지 않고 다른 데 쓰면은 여러 곳에서 또 활용될 수 있게끔 함수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함수도 크면 모듈화를 해야 되듯이 클래스가 막 너무 커. 클래스를 구현했더니 멤버 변수도 막 20개고 막 메소드도 막 20개야. 그러면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큰 클래스를 만들었는데 이거 어떻게 조금 관리를 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냐? 얘를 쪼개야 돼요. 모듈화를 해야 돼요. 그리고 큰 클래스를 모듈화할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가장 쉬운 테크닉 중에 하나가 포함 관계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아니, 여러 가지 있는데 포함 관계를 이용할 때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멤버 변수를 살펴보는 거예요. 멤버 변수가 한 20개가 돼. 근데 이 중에 한 3개는 항상 같이 놀고 묶으면은 뭔가 새로운 개념이 돼.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요 3개의 멤버 변수를 묶어서 클래스를 만드는 거예요. 클래스를 만들고 요 3개의 멤버 변수를 조작하는 메소드도 어디로 가야 돼? B로 가는 거예요. B로 가는데 B로 가다 보면은 바 같은 경우에는 A에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A에서는. 그리고 이제 옮겨갔는데 후는 여전히 A에서 필요해. 그러면 얘는 여기에 B라는 여기에 원래는 3, 4개 유지하던 걸 여기로 가고 여기서 이제 B한테 위임하는 거죠. 멤버 변수로 유지하고 객체를 B한테 위임하게 되면은 얘의 클래스가 줄어들고 응집성도 좋아지고 얘의 B의 응집성도 좋아져요. 그래서 데이터들을 보고 쪼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얘는 뭐가 중심이 된 거예요? 포함 관계를 뭐가 중심? 데이터를 중심으로 멤버 변수들을 보고 그 멤버 변수 중에 모아가지고 새로운 클래스를 만들 수 있는 게 없나 살펴보고 뽑아내는 거예요. 물론 하나만 뽑아내가지고도 클래스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도 모듈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모듈할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멤버 변수를 중점적으로 살펴봐서 그 멤버 변수를 가지고 모듈화하는 거고 그 모듈화 했을 때에는 새로운 클래스를 만들게 되고 이 클래스의 객체를 포함 관계로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 클래스가 제공해야 된 기능이 많아서 함수가 많아진 거죠. 근데 어떤 함수들은 되게 중요한 함수들이에요. 이 A의 핵심 역할에 해당되는 함수들이에요. 근데 어떤 애들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애들이에요. 그러면 그 함수들을 위주로 빼낼 수가 있어요. 함수들을 다른 클래스로 뽑아내는 거예요. 근데 막 뽑아내는데 모아서 뽑아낼 수 있으면 걔네들 모아서 기능 중심으로 클래스를 만든 다음에 이 경우에도 어떻게 돼? 얘의 객체를 멤버 변수로 유지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모듈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이제 포함 관계를 쓰는 게 아니라 뭘 쓰냐면은 상속 관계를 이용해서도 모듈할 수 있어요. 클래스가 이만해. 봤더니 얘는 이제 비슷한 애가 또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여기서 공통적으로 일반화할 수 있는 애를 뽑아내서 이 한 클래스를 뭘로 만드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한 클래스가 두 개로 바뀐 거죠. 그렇게 모델링 할 수 있으면 이제는 얘의 자식이 되겠고 그럼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 하나 더 또 다른 자식을 또 만들 수 있고요. 이 하나를 이렇게 모듈화하면서 부모와 두 개의 자식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큰 클래스를 만들었는데 보니까 이제 관계로 상속으로 모델링 할 수 있어요. 그럼 그걸 이용해서도 우리가 모듈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스들은 작은 클래스들로 이렇게 구성을 하게끔 만드는 게 예, 예, 좋은 프로그래밍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데이터 중심, 기능 중심, 그 다음에 상속. 그 다음에는 요거는
잘못 넣어놓은 거야. 애초에. 봤더니, 이 메소드는 여기에 있는 것보다는 다른 클래스에 있는 게 맞는 건데 내가 처음부터 잘못 만든 그런 클래스들이 있습니다. 그런 메소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얘를 메소드를 다른 클래스로 옮겨버리는 이미 있는 내가 멤버 변수로 유지하고 있는 또 다른 클래스가 있는데 사용하는 클래스가 있는데 거기에 가는 게 더 맞는 것 같아. 그러면 A에 구현했다가 거기서 빼서 B나 C로 옮겨가는 거죠. 그래서 메소드를 기존 다른 클래스로 옮겨서 클래스 크기를 줄일 수 있고 메소드 전체가 아니라 메소드의 일부만 쪼개 빼서 다른 클래스로 옮겨가지고 클래스의 덩치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들 만들어 보고 만들다가 어떻게 만들다 보니까 너무 커졌어. 그럼 거기서 끝내지 말고 그거를 한번 모듈화를 해보세요. 그것도 경험이 되겠고 그렇게 많이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덩치 큰 애를 안 만들게 돼요. 경험이 있으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얘를 만들면 덩치가 너무 크겠구나. 그럼 애초에 얘는 요런 애들로 구성해서 이 덩치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처음부터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상속에 대한 얘기 조금 하면은 그래서 상속이라는 거는 이제 서브 클래싱 하는 거예요. 기존에 만든 클래스에 있는 멤버 변수와 메소드를 내가 그냥 가져와서 쓰는 거예요. 나는 추가로 정의 안 해도 돼. 자동적으로 나는 얘를 상속하겠다 하면은 나는 여기다가 쳐서 타이핑 안 했는데도 내가 갖고 있는 거가 되는 거죠. 자동으로 멤버 변수와 메소드를 물려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속을 할 때는 다형성이 목적이면은 is의 관계가 성립해야 돼요. is의 관계가. 그래서 다양한 오리를 모델링하는 응용을 만들고자 합니다. 근데 모든 오리는 다 똑같은 행동들을 해. 뭐만 다르냐면 모습만 달라. 그러면 똑같이 행동하는 그 행동에 대한 코드들을 모든 오리에 중복해서 넣는 것보다는 오리라고 하는 추상 클래스를 만들어 놓고 각종 오리들은 뭐만 만들어 놓으면 돼요? 각자의 유니크한 모습들만 따로 구현해 놓으면은 이제 되는 거고 이 오리라는 애를 그 타입 가지고 모든 종류의 자식 클래스의 객체들을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리와 오리를 상속해서 총동 오리를 만들게 되면은 오리를 총동 오리의 부모 그리고 총동 오리는 오리의 자식 클래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상속 관계를 우리가 얘기할 때는 가족 관계를 이용해서 많이 얘기합니다. 조상 클래스, 후손 클래스, 형제 클래스, 부모, 자식 이렇게 나타나고요. 다양성이 목적일 때는 이수의 관계가 성립해야 된다. 그러니까 청동오리 is a 오리. 청동오리는 오리죠. 그게 성립해야지만 이제 EJ가 성립하는 거고 그래야지만 다양성 활용할 때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문제가. 그래서 다양성을 활용한다는 거는 내가 청동오리를 처리할 때 청동오리로 안 쓰고 뭘로 쓰겠다? 오리라는 걸로 쓰겠다는 거예요. 그 오리라는 걸로 청동오리도 처리하고 청동오리만 처리하는 게 아니라 뭐 비오리, 검은오리, 무슨 오리 뭐 다 그걸로 처리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보면은 이제 상속의 코드의 예인데 얘를 이용해서 고양이 강아지를 상속해서 만들었어요. 그럼 얘를 만들 때 여기 있던 이 코드를 여기다가 내가 중복 안 해도 되니까 편하죠. 그러니까 내가 상속을 하게 되면은 부모인 것 자동으로 물려받기 때문에 코딩해야 되는 양이 줄어드는 거예요. 예전에 이게 안 됐으면은 오리에도 넣고 여기도 넣고 물론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되겠지만 그것보다는 이제 그런 이득이 있는 거고요. 그것이 이득의 전부는 아니에요. 얘를 만들 때만 편리한 게 아니라 이제 뭘 할 수 있어요? 다양성을 활용할 수가 있는 거고 다양성을 활용한다는 거는 패스로 인자를 타입받으면 자바 코드인데 패시면은 여기에는 고양이도 전달할 수도 있고 강아지도 전달할 수 있고 고양이만 강아지만 전달할 수 있냐? 그것도 아니에요. 나중에 패스 상속해서 햄스터 만들고 거북이 만들면 그것도 여기에
전달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펫으로 멤버 변수로 펫을 유지해요. 그럼 펫을 유지하면은 이제 여기에는 이 사람은 애완동물로 강아지도 유지할 수도 있고 고양이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얘를 도구로 썼어. 그러면 강아지만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어떤 게 더 유연하냐? 어떤 게 의존 관계가 바람직한 건가? 이렇게 하게 되면 얘는 한 클래스에 의존하는데 얘만 써야 돼. 근데 이렇게 하면 한 클래스에 의존하지만 내가 사용할 수 있는 클래스는 제한이 없는 거죠. 펫을 상속한 모든 애들과 상호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상속의 이점이 되겠고요. 그래서 다양성을 우리가 주로 이 다양성을 원하기 때문에 상속을 합니다. 물론 다양성이 목적이 아닐 때도 있지만 주로 다양성을 목적으로 상속을 하면은 이즈의 관계가 성립해야 되겠고요. 언어적으로 이 다양성이 되기 위해서는 제가 이제 이 변수 얘기할 때 리모컨 얘기해요. 리모컨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리모컨을 얘기하는 거는 참조 타입의 변수예요. 참조 타입의 변수라는 건 C++의 레퍼런스 타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언어에서 참조 타입이라는 건 변수의 데이터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뭘 유지해요? 위치 정보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성을 우리가 쓰고 싶으면은 그 참조 타입으로 객체들을 처리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 종류의 객체들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펫이라는 리모컨으로 처리하는데 값 타입이야. 그러면 이 펫에는 아까 보면 뭐만 있어? 네임이라는 멤버 변수만 있죠. 그럼 그것만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 펫에다가 주소 정보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강아지를 넣게 되면 강아지가 다 안 들어와요. 강아지에는 여기에는 없지만 뭔가 추가적인 멤버 변수가 있으면 그 멤버 변수가 안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C++에서는 객체 슬라이싱이라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참조 타입으로 우리가 객체들을 처리할 수 있어야지만 다양성으로 활용할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요 리모컨으로는 특정한 타입의 객체만 가리킬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종류의 객체들을 가리킬 수가 있어요. 그럼 얘는 여러 종류의 가리킬 수 있는데 여기에 있는 리모컨에 있는 버튼은 안 변하는 거예요. 펫이라고 하는 애는 펫이라고 하는 변수에 있는 여기 버튼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여기에 있는 퍼블릭 메소드가 되는 거예요. 퍼블릭 메소드들이 있어요. 그러면 펫이라는 걸 쓰면은 펫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은 뭐에 의해서 결정이 돼? 펫 리모컨을 쓰면 할 수 있는 일은 뭐에 의해서 결정돼요? 펫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펫에 의해서. 내가 펫 리모컨 쓴다. 그러면 얘로 할 수 있는 건 그 타입에 의해서 결정돼. 근데 그걸 눌렀어. 그럼 눌렀을 때 실제 실행되는 건 뭐야? 펫에 있는 게 실행돼? 펫에 있는 게 실행이 되는 게 아니라 얘가 강아지를 가리키고 있으면 강아지에 있는 게 실행이 되는 거고, 고양이를 가리키고 있으면 고양이에 있는 게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폴리모피즘, 다양성입니다. 할 수 있는 건 요기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실제 이루어지는 건 얘가 가리키는 거가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리킨 거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고, 그게 되려 그러면 무슨 바인딩이 돼야 돼요? 늦은 바인딩, 레이트 바인딩이 돼야 돼요. 여기서 바인딩이라는 거는 함수 호출과 함수를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컴파일러가 기계 코드를 만들 때 이 함수 호출에 대해서 요 호출하면 요 함수를 불러야 되겠다. 요거를 컴파일러가 이제 바인딩 하는 건데, 이 바인딩을 컴파일 시간에 할 수도 있고 실행 시간에 할 수도 있어요. 컴파일 시간에 하는 게 속도는 더 빠르겠지만 다양성을 원하면 컴파일 시간에 결정이 안 돼. 여기서 p.make 사운드 했는데 캣에 있는 make 사운드를 불렀지 강아지에 있는 make 사운드를 불렀지는 언제 알아? 컴파일 할 때는 알 수가 없죠. 이것만 보면 모르잖아. 뭐가 올지는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언제 알아요? 실제 이 play with pet이라는 게 호출됐을 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건 뭐예요? 실행 시간의 결정. 그래서 실행 시간에 함수를 바인딩 해야 되는 거고, 다양성을 우리가 쓰려고 그러면 그거를 레이트 바인딩이라고 합니다. C++ 언어는 레이트 바인딩을 하고 싶으면은 함수를 메소드를 뭘로 수식해야 돼요?
virtual이라는 키워드로 수식을 해야 됩니다. virtual로 수식이 안 된 메소드는 다 early 바인딩을 합니다. 이른 바인딩. 그래서 다양성으로 활용이 안 되는 메소드들이고요. 그 다음에 참조 타입을 써야지만, 참조 타입 플러스 virtual이 돼야지만 이제 late 바인딩, 늦은 바인딩이 되는 거고, 자바와 파이썬은 기본적으로 late 바인딩을 해줘요. 그러니까 별도 뭔가 우리가 virtual로 수식하고 막 이런 거 안 해도 알아서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가상함수가 자바는 모든 메소드가 기본적으로 가상함수이고 파이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상속의 문제점은 뭐냐면은 시간이 상속의 문제점은 간략하게 얘기하고 오늘 여기서 끝낼게요. 상속의 문제점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동적 관계가 아니라 무슨 관계? 정적 관계라는 거예요. 정적 관계라는 거고, 정적 관계이기 때문에 관계를 바꾸고 싶으면은 뭘 해야 돼? 코드를 수정해야 돼요. 그게 별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상속을 했는데 상속할 때는 뭐가 만족이 돼야 돼요? 이세의 관계가 만족이 돼야 돼요. 이세의 관계 만족이 안 되면 이 리모컨으로 펫 리모컨을 쓰는데 조작했더니 사람이 막 움직이고 있어. 사람은 애완동물이 아니잖아요. 그럼 안 되잖아. 이상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모의 정의되어 있는 메소드가 나한테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상속을 해가지고 다양성을 활용하고 싶지만 모든 메소드들을 다 쓰고 싶은 게 아니라 얘만 빼고 쓰고 싶어. 그럴 때 이 과연 상속이 맞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잘 판단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아까처럼 올이라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청동오리 만들고 다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잘 돌아가. 근데 오리에 fly라는 메소드가 있었어요. 하늘을 나는, 오리 날 수 있죠. fly는 메소드가 있는데 얘를 상속해서 뭘 만들었냐면 장난감 고무오리를 상속해서 만들었어요. 그럼 장난감 고무오리는 날 수 있어요? 못 날아요. 그러면 안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은 뭘 못해요? 취사 선택이 안 돼요. 내가 부모는 fly라는 메소드를 물려주는데 나 그건 안 받을래. 다른 것만 받을래.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설계를 다시 하든가 한 가지 방법은 이처럼 빈 메소드로 제정해 놓는 거예요. 빈 메소드로. 빈 메소드로 제정했을 때 이 버튼을 누르면 뭐가 실행이 돼요? 빈 메소드가 실행이 되죠? 빈 메소드 실행이 되면 뭘 해? 아무것도 안 하잖아. 아무것도 안 하니까 날지 못하겠죠? 그럼 문제가 안 발생하는 거죠. 다양성을 쓰는데 다른 것들은 되는 거죠. 수영하는 거, 뭐 깨깨거리는 거는 다 되지만 장난감 고무오리도 나는 것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애들이 많아. 이 로봇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나무오리도 있고 뭐도 있어. 그러면 그것보다는 뭘 만드는 게 바람직해요? 중간 클래스 하나 만들어서 여기다가 빈 메소드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럼 얘를 상속받는 애들은 이제 더 이상 플라이를 신경 안 써도 되겠죠. 근데 애초에 만약에 이런 상황이면은 어떻게 모델링하는 게 상속에서 가장 바람직하냐면 모든 애들이 내가 상속받을 애들이 fly라는 걸 모두 안 쓸 거야. 그럼 거기다 안 만드는 거예요. 안 만드는 게 답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flying dog, non-flying dog을 만들고 여기에다만 fly를 넣어놓는 거예요. 그럼 fly가 필요한 데서는 올이라는 메소드로 받는 게 아니라 뭘로 받아요? 그러니까 어떤 함수가 있는데 올이를 받아야 되는데 그 안에서는 뭐냐면 fly를 호출할 거예요. 그럼 이 리모컨으로 받는 게 아니라 이 리모컨으로 받으면 되죠. 그럼 거기에는 오는 애들은 뭐만 와? 플라잉 덕만 오겠죠. 그럼 플라잉 덕은 뭐가 있어? 플라이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non 플라잉 덕이에요. 그러면 얘는 없어도 되지 않냐? 얘는 쟤에서 하는 게 없어. 그냥 클래스만 만들었을 뿐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얘는 무슨 용도가 있을까? 얘는 얘네들을 아우르는 타입으로 또 쓸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안 돼 있더라도 필요하면 이런 별로 쓸모가 없을 것처럼 내가 코딩도 그냥 안 해. 그냥 non-flying dog, extends dog 하고 땡이야. 그냥 클래스만 하나 중간 클래스 만들어 놓은 것 뿐인데 그래도 걔가 타입으로서 여러 애들을 아우르는 타입으로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얘는 보이드 함수예요. 보이드 함수면 빈 메소드로 이렇게 해가지고 무시할 수 있는데 보이드가 아니야. 인트 뭐야? 그럼 어떻게 돼? 빈 메소드로 못 만들어요. 내가 함수가 있는데 상속을 받는데 보이드 함수가 아니야. 반환 타입이 있어요. 그러면 얘를 무시하고 싶어. 난 쓰면 안 돼. 이 클래스 상속받는데. 그러면 만약에 그 무시하기 위해서 어떤 반환할 값이 적절히 있다. 예를 들면 뭐 마이너스 1을 주면은 뭐 뭔가 돼. 그러면 되는데 그런 게 없어. 그러면 그건 아예 안 되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뭔가 조치를 취할 방법이 마땅하지 않다. 이 빈 메소드로 제정해서 무시하는 건 언제만 가능해요? 반환 타입이 없는 메소드를 내가 물려받는데 나한테 안 맞다. 내가 나한테 호출되면 안 돼. 난 그걸 아예 구현 안 할 거야. 부모 있는 게 실행이 되면 어색해, 이상해. 안 돼. 실행이 되면 안 돼. 그러려면은 빈 메소드 만드는데 저 빈 메소드는 언제만 가능해요? 반환 타입이 없는. 반환 타입이 있으면 되게 힘들어져요.